네, 일목균형표를 통해서 시장 흐름을 분석해보는 시간이죠. 이동웅 와우넷 파트너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자, 국내 증시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설 지나고 나서 상승이 계속 이어오다가 예. 2천선 또 오랜만에 뚫어냈고요. 네. 근데 어제장 마감하면서는 글쎄요, 좀 쉬어가려나요? 2천선 아래로도 살짝 내리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자, 이 시장 분석부터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그 2천선만 이게 언저리에 올라가면은 기관에서 이게 매도가 나온단 말입니다. 이 모습이 작년에도 제가 여러 차례 봤던 걸로 그렇습니다. 기억을 하거든요. 예. 네. 글쎄요, 이 눈물의 고개가 되는지 예. 2천만 원 오면 그런데 사실은 약간 학습 효과도 있는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라운드 지수 그래가지고 뭐 선물이나 종지수나 혹은 주가들도 특정 가격대에 오면 그 자체가 뭐 기술적으로나 이쪽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예, 가격이 좀 멈추는 현상이 있죠. 되게 뭐 예를 들어서 뭐 10,000원, 20,000원, 뭐 1,000포인트, 2,000포인트 그런 게 있긴 한데 내부적으로 좀 자체적으로 좀 수급상 문제가 예, 있습니다. 자, 차차 살펴보기로 하고요. 네. 차트부터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종합주가지수 일봉을 보시면 우선 제가 왜 오파동 상승이라고 하는 부분을 지난주도 제시를 하고 이번 주도 제시를 해놨느냐고 하면 우리가 이제 시장을 장기 전망하는 데는 펀더멘탈 분석이 반드시 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좀 기술적 분석으로 들어가죠. 그럴 때 예상을 하고 시나리오를 그리는 데 있어서는 파동론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큰 역할을 합니다. 적어도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 어느 정도 유의성을 가진다고 한다면 단순 반등 파동은 5파로 가지를 않거든요. 그냥 통상 우리가 ABC 그럽니다. 이렇게 3파로 뜨고 말아버리는데 5파까지 나왔다고 하는 이야기는 이것은 전체 상승 파동 중의 일부이고요. 그 다음에 혹시 그 뒤에 이제 하락 N자형으로 ABC 파동이 오더라도 큰 이런 상승 파동을 또 그릴 수 있다라고 하는 바탕을 깔아주기 때문에 이번 상승 5파는 좋고요. 바로 설 전에 1970을 넘지 못하고 만약에 예기치 못한 악재로 밀려버리면 다소 큰 하락이 올 가능성이 있었던 부분도 이 부분은 바로 파동론에 의거한 것인데 그지고 이제 온갖 호절에서 여기까지 올랐고요. 이것은 늘상 우리가 이제 점검하는 겁니다만은 오늘이 지난 이제 11월 말 고점으로부터 65 변화일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지수는 지금 미리 살짝 쉬어가고 있기 때문에 크게 뭐 우려할 필요는 현재까지는 없어 보인다. 네. 그리고 가격상으로는 한 2007포인트 17 그리고 한 50포인트대가 열어두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서구상의 문제로 2천선에 걸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주로 이제 해물 투자하시지만 사실 선물 시장 이야기를 조금만 하고 가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정치는 외국인들의 힘이 크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선물 일봉 그러니까 일자별 종가 이 녹색 라인과 외국인들의 주간 선물 매매 누적을 겹쳐보면 거의 일치합니다. 즉 외국인이 사면 올라가고 팔면 내려가고 그렇긴 한데 선물하시는 분들은 최근에 굉장히 깝깝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스피 지수는 1970도 넘어가고요. 2월 4일도 넘어가고 1994포인트도 넘겨서 2000을 넘겨놨는데 선물은 지금 여전히 잠겨 있고요. 특히나 거래가 안 됩니다. 이건 하루 중에 위에 붙것은 선물은 이제 원봉입니다. 봉이 하나가 5분 동안에 거래된 주가의 움직임을 그려 나가죠. 이건 무조건 하루에 이제 72개가 가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뒷부분은 이제 세시 후 있긴 합니다만 저희는 합산해 버렸습니다. 200틱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틱, 호가당 거래가 되는 것이 한 틱, 두 틱 모아가지고 200틱을 봉으로 만드는데 이게 여러분 하루 종일 73개밖에 안 갑니다. 1시간에 5개까지 가고 이래요. 이게 과거에 좀 이렇게 거래되던 시기에는 한 시간에 뭐 이런 게 이상 가고 아침 9시경에는 뭐 100개 이상씩 그러니까 선물의 변동성이 죽어버렸다는 이야기죠. 특히나 최근에는 뭐 하루에 0.7포인트, 어제는 0.6포인트 등락폭을 가져가면서 아주 잔인한 계절을 보내고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은 현물하고 크게 관계는 없지만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가 이제 수급입니다. 말씀하셨듯이 2천만 오면 시세가 멈칫거리는 것은 과거 같으면 이제 수익증권 펀드 환매들이 있어가 투신금 매도가 많았죠. 학습 효과로 투자자분들이 2천 오면 더 이상 잘 못 가더라? 그럼 챙겨놓지. 그 물량이 기관 물량으로 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증권사 설정된 ETF 물량이 지난 4분기 한 2조 8천억 정도 있었다 그러죠. 그것이 최근에 여기 보시면 기관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연기금은 계속 들어오지만 여기 지금 금융투자 증권 부분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데요. 1990년 오면서부터 계속 매도가 나오니까 외국인이 사기는 하지만 지수를 좀 억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지세를 좀 누르는 정도이지 아직은 하락 전환시키는 정도는 아니고요. 외국인들의 해물 매수가 지속되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글로벌 유동성이 좀 강화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크게 우려하실 필요 없이 조정 오면
제가 매수 입장은 아직까지는 유지를 해도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주봉을 마저 보고 가겠습니다. 자, 일봉이 오늘 65일에 오듯이 주봉도 가다 보면은 저항선 또 변화일을 만나는데요. 이번 주보다는 다음 주 되면 작년 7월 고점으로부터 일목의 30상 기본 수치가 오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2014년에 고점으로부터 떨어질 때, 14년 고점에서 10월부터 떨어질 때 16주 흐름이 이번에 16주로 다음 주에 같이 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계속 강세로 가면서 2007, 17, 50 이렇게 달성을 해버리면 그 뒷주에 쉬어갈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완만하게 쉬면서 가면 뭐 큰 문제는 아닐 것으로 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네.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만은 이번에 이제 바닥에서부터 127포인트가 올랐는데 작년 7월 올라갈 때 마지막 파동이 128포인트였습니다. 그 다음 파동이 137, 207 나갑니다. 이런 것들은 향후 시장이 좋게 전개가 되었을 때 어느 정도 레벨로 뜰 수 있는지의 하나의 이제 감각을 잡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서 27을 넘어가면 37, 그 다음에 크게 보면 뭐 200포인트대, 그러면 결국 뭐 2050 이상 이런 길들이 아직은 열려는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흘러가고 있는 시장을 좀 분석해 주셨고요. 더 나아가서 말씀 나온 김에 최근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이제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고요. 달러 강세가 좀 나타나 있는데 이 달러라든가 미국 증시 관련해서도 좀 주요 변수들 챙겨주시면 시장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미 증시 상승이 우리 상승으로 바로 연결은 안 되지만 미국의 조정이 우리에게 이제 그 부담을 주는 것은 사실이죠. 그리고 달러 문제는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달러 강세면 뭐 엔화 약세해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고요. 또 달러 강세일 경우 되게 뭐 유가가 약세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달러 강세일 때 달러 캐리 트레이드 자금의 환수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우리에게 좀 불리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달러는 좀 쉬어주는 것이 좋겠죠. 그런 한편으로 제가 뭐 시장 관계상 다 못 보여드리지만 지금 중국, 일본, 우리 그다음에 미국 증시 모두가 주간 단위로 단기 변화일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S&P 500 그림을 한번 보시면 나스닥이 5,000을 넘어가고 S&P 500도 1,800을 넘어서서 2,100에 와 있고 이러는 단계에서 지금 오늘자, 그러니까 새벽에 끝난 지수 하락은 여기 빠져 있는데요. 네. S&P 500도 지금 5233 변화일을 지나가는 구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쉬고 있는 것들을 다른 재료로 보면 지표 약세라고도 하지만 기술적으로 보면 단기 상승이 있었고 변화마디에서 잠깐 쉬어가는 것이고요. 이것이 주말 주초를 지나가면서 잘 넘겨버리면 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일단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서서 지수 목표치를 높게 말씀드렸는데 종가상 월선 아래로 가면서 수급이 꺾이면 안 되겠죠. 그런데 현재까지는 뭐 별 이상이 없다는 이야기고요. 달러 인덱스의 경우에는 최근의 특징이 계속 44주 정도 진행되면 방향이 꺾이는 그런 습성이 있었는데 현재 45주까지 진행이 됩니다. 한 주 더 갔고요. 가격 목표치를 보면 96달러대에 95로 와 있기 때문에 역시도 어쩌면 여기서 달러가 조금 쉬어가면서 우리에게 좀 도움을 줄 수도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라는 말씀 하나. 그래서 저는 여기서 달러에 지금 상투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요. 네. 기술적으로 이런 자리에 와 있음을 잠깐 보여주는 용도로 말씀드리는데 결론이 좀 허지부지합니다. 근데 제가 정리를 하자면 글로벌 증시와 우리 증시 그리고 이렇게 유가 그다음에 달러 인덱스가 뭔가 이번 주에 변화마다가 조금 지나가고 있는데 아직 크게 우리는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뭐 전략하고요. 관심주 어떤 것들을 들고 계시는지 좀 그 부분 궁금하거든요. 이 부분도 서둘러 들어보겠습니다. 전략에 대한 부분은 그냥 제가 화면 없이 말로 설명을 드리면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 정기국회에 해당되는 뭐 중국 전인대가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경제 성장률이 GDP 성장률 목표치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 중국의 경우에는 이 부분을 뭐 작년처럼 7.5%대 혹은 7.3% 정도로 잡아주면 다행이고요. 그 다음에 뭐 경기 확장적, 부양적 이런 시각을 가지고 오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좀 방어적인 그다음에 구조조정이라든지 내실을 다지는 쪽으로 뭐 7%대 밑으로 잡을 가능성은 적지만 그렇게 온다면 이 자체가 이번 주에 변곡점을 줘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인대의 GDP 발표 이 내용은 조금 유념해서 보실 필요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종목적으로 보면 지금 삼성전자의 내용이 지금 시장에서 좀 전면에 부각이 되고 있는데 아직은 조금 더 바라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코스닥에서 최근에 조금 쉬었다가 돌아오는 YG엔터나 그다음에 바닥권에서 핀테크와 관련해서 움직이는 종목들 코나이라든지 그리고 반도체 장비 쪽 추세 유지 종목 이런 정도 한번 여러분 같이 동참하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그렇게 생각이 네, 됩니다. 어느 정도 리스트 담아놓고 그 추이를 좀 살펴보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이동웅 와우넷 파트너와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